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히스토그램과 그다음에 공간 필터들을 활용한 필터링 기법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어, 이번 장에서는 양이 좀 많은데요. 히스토그램이 원래 그 저번 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그때 제가 일도 있고 해서 히스토그램을 뒤로 미뤘더니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번 장에서 양이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밝기의 분포들을 이미지의 밝기를 그러니까 이미지 밝기에 대한 분포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이미지의 전체적인 채도나 어두움색이나 이제 밝은색들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 2000 데이터로 이제 변환해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들의 이제 영상을 판독하고 분석하거나 그런 특성들을 이제 좀 쉽게 다른 영상의 다른 각도로 다른 데이터화 되어 있는 형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말로 설명하면 그레이 데이터 기준으로 0부터 255 값들을 카운트한 다음에 그 값을 x축과 y축으로 이제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4 곱하기 4 데이터가 있으면 각각 이제 이건 0부터 6까지의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0부터 6까지의 데이터들을 카운팅 하는 거죠. 0은 몇 개고, 0은 한 개고, 0은 한 개고, 1은 하나, 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2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카운팅한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만들면 어, 히스토그램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볼 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요 히스토그램이죠. 레냐 영상 같은 경우가 좀 빨간색 계통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을 그래 어, 히, 어, 그레이스케일 영상이어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뒤에 요만큼과 앞에 요만큼이 데이터가 없죠.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표현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얘는 뭔가 다른 뭔가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어떤 영상에 좀 더 퀄리티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러 영상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봐도 붉은 빛이 많이 돌죠. 붉은 빛이 많이 돌다 보니까 빨간색 영역이 빨간색 영역이 지금 여기서 잘 파란색 영역과 이제 겹쳐서 보이긴 하는데 지금 빨간색 영역이 낮은 값도 존재를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빨간색 영역이 이렇게 높이 더 있죠. 좀 더 큰 값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빨간색 영역이 큰 값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즉슨 빨간색 색깔이 이 영상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파란색 색상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죠. 파란색 색상이야 해봐야 한 요만큼 빼고서는 거의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붉은빛이 돌기 때문에 녹색 영역도 어느 정도 일정량이 보태져야지 이런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만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이제 빨간빛이 나야 되는데 이제 좀 주황색 빛이 돌기 때문에 녹색 영역도 이렇게 좀 낮은 값도 많이 존재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녹색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 그레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영상들이 어떤 일정 비율로 더해지는 거죠. 더해져서 요 그레이 영상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다른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아마 다 더해지기 때문에 그레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낮은 영상을 이렇게 뭐 어두운 쪽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상과 이제 밝은 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영상을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으로도 알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한눈에 제일 많이 이제 표가 나겠죠. 이렇게 어두운 거나 밝은 영상.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히스토그램을 이런 형태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감마나 뭐 이런 것들 변경해도 이제 히스토그램 변경이 되는데 어, 어두운 영상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잘 표현되지 않는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이쪽 어두운 영상들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이쪽 어두운 영상들은
실제로 영상 과정에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사실은 뭐 이게 영상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이런데 뭐 새가 있다 그래도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확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 밝은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깜깜한 것들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 안쪽도 여기도 많이 어두운데 이런 데도 많이 어두운데 이쪽에 있는 내용 사람들 안 보일 때 여기서 이제 사람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밝은 영상으로 변경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리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두운 영상들은 밝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으로 변경해서 확인을 하죠. 코드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코드를 거의 돌려보진 않을 거예요. 결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보시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코드 설명만 드리고 결과를 보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는 좀 오타가 있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다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오타네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라는 게 사용되지 않았는데 두 군데에 같이 넣어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빼고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히스토그램을 저장할 배열을 제가 초기화한 거죠. 히스토그램 배열을 저장할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이제 어, XY 좌표들을 다 빼기 위해서 값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중 포문을 돌려가지고 1씩 증가시키면서 아까 요 계산 방법을 코딩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쭉 계산해가지고 그 카운트 값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돌린 다음에 제가 출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인덱스가 뭐 43번이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본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냥 수치화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잘못 건드려가지고 화면이 좀 이동했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계산해주는 이제 어, 히스토그램 칼큘레이터 히스토그램이라는 뭐 그런 메소드겠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계산을 쉽게 해줘가지고 그림까지 이제 그리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메소드고요.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는 뭐 색상을 선택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채널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상이 뭐 0이 뭐 BGR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거의 기본적인 거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0부터 255 데이터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만 또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워낙 우리가 그 오픈시브에서 쓰는 영상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다 보니까 뭐 제가 찾아보니까 좀 어, 편하게 편하게라고 했죠. 제일 편하게 그릴 만한 게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요. 그래서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저는 이렇게 요 방법대로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요 방법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토그램 계산하는 걸로 해가지고 R이랑 그 다음에 BGR이랑 그 다음에 그레이 이미지를 제가 요 레냐 영상에서 한번 받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출력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는 PLT라는 요 하나의 창이 있고요. 그 창에서 그 창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그려줄 건지를 그래서 결정하는 거고 색상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색상을 BGR도 먹고 그 다음에 블랙도 먹어서 그레이 영상은 블랙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라벨들을 다 정해줄 수 있는데 그 라벨들을 출력하는 어디다 출력하겠다 오른쪽 위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출력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작성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웨이트 키를 안 하는 게 얘 자체가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웨이트 키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일단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꺼지지 않고 얘가 켜지고 얘가 그다음에 여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웨이트 키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출력되는 영상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이미지였나 봐요. 여기 그림이랑 맞지 않는 히스토그램이죠. 이건 그냥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당연히 이게 맞는 히스토그램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뽑아보니까 뽑아본 게 맞겠죠. 결과가. 그래서 쟤랑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요거는 비슷하긴 해요. 예, 그레이 영상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네, 쟤랑은 맞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어, 그 녹색 영상은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분포가 돼 있고요. 여기까지 분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영역을 앞에 쪽에 큰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영역이 가장 낮은 쪽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쨌든 이쪽 부분이 머리 쪽 부분이 좀 파란색 빛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이런 쪽 부분들이 파란색 빛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래도 낮은 값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 아마 요 머리카락 부분이 다 이쯤이 되겠죠. 얘네들이 여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라인들 중에서 빨간색 값이 좀 센 애들이 다 이쪽 끝 라인 쪽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RGB로도 표현해봤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라인이 이렇게 지금 제가 또 빨간색으로 한번 더 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들. RGB로 제가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쪽에도 데이터가 없고 이쪽에도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이게 영상이 합쳐지면서 그레이로 변하면서 어떤 그런 값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신 빨간색 이쪽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좀 따라서 아마 까만색이 그려지면서 그레이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예. 이 아마 한 픽셀당 이 모든 RGB의 값을 아마 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더하고 그다음에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평균 방식으로 간다라고는 일단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요.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 히스토그램만 보면은 사실은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가 조금 음, 어려울 수 그러니까 뭐 히스토그램만 보고는 뭘 하질 않잖아요. 근데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영상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이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라 해서 이퀄라이저라고도 하죠. 영어로 이퀄라이저라도 하는데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다시 그걸 그래프를 다시 이미지화한다라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이런 이처럼 배열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얘를 변경을 할까에 대한 것들을 거의 많이 했죠. 근데 히스토그램 평화라 이거 말고도 사실은 히스토그램을 더 다양하게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콘트라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평화라 제가 이제 실무적에서 볼 때는 평화라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사실 평화라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영상은 이런 영상 내에서 이미지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바꾸지 않 여기서 바꾸는 거죠. 여태까지 여기서 바꾸는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 히스토그램은 이 영상 자체를 이런 2차원 2차원이 아니라 그런 그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변경하고요. 그래프를 그래프의 값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무디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 주고 다시 얘를 이런 이미지들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는 거와는 좀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하는 방법을 보면 영상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히스토그램의 빈도 값을 누적 빈도와 뭐 빈도수를 누적 누적 빈도수를 계산한 다음에 누적 빈도수를 정교화하고 그다음에 결과 화소를 정교화 누적값 곱하기 뭐 최대 화소를 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한번 요 영상을 보면 요걸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입력 영상이 있고
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쵸? 이걸 가지고 0번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빈도수를 이제 여기 지금 두 번째 라인 빈도수가 나오죠. 얘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래 이걸 보면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요 아래쪽에 이제 0쪽이랑 그다음에 1쪽이랑 2쪽이랑 값이 높다가 그다음에 이제 떨어져서 쭉 빠져서 0까지 내려갔다가 7에서 값 한번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좀 못 그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0 값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1 값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2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3 값, 그 다음에 빵빵 그리고 7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도수를 찾는 거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 찾는 데까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윗장에서 보면은 여기 누적 함수에 뭐 계산한다고 해서 요걸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적 빈도수를 적어요. 누적 빈도수를 적는데 요거는 얘와 얘를 더한 값이 요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값이 요거고 그리고 얘랑 여기를 더한 값이 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으로 해서 딱 해서 하죠. 결국 이 값은 맥스 값은 언제나 요 배열의 개수의 값이랑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요 누적 여기까지 한 게 여기까지 한 게 요거겠죠. 자, 3번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정교화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정교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떨어져요. 16으로 나누는 거죠. 16을 1로 나누고 16을 6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쵸?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라를 계산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1이고 5고 6이고 그 다음에 3이고 빵, 빵, 7에 1이 있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평화라 결과를 하고 나면 지금 마지막 단계 그쵸? 마지막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빵이 된 거고 빵이고 그 다음에 음, 결과 잠시만요. 정규화 곱하기 최대값 하소값 3, 5, 7, 7, 7, 7, 7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값들이 0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따지고 보면 이제 LUT를 쓰는 거죠. 룩업 테이블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룩업 테이블이 무슨 말이냐? 0은 0이에요. 0의 위치에는 0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 1의 값은 3의 위치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에 있는 값들이 다 3으로 변경이 돼요. 그쵸? 그리고 2에 있는 값, 2에 있는 값은 5로 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2 값, 여기 있죠? 여기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네요. 요것들이 다 이렇게가 5로 변경이 됐죠. 3 여기 있네요. 여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이들은 7, 7, 7, 7로 하래요. 그러면 7이나, 요렇게 3이나, 여기를 좀 지워봐야겠어요. 낙달 너무 많이 했더니만. 요 3부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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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모두 7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7, 7, 7, 7이죠.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평화나 결과가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0은 1개, 1은
빵, 2도 빵, 그 다음에 3은 뭐 똑같이 5개겠죠. 그래서 3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도 5가 된 거고, 여기는 4는 빵이고, 그 다음에 5가 6개. 그리고 나머지 3부터 저기까지가 7이, 6이 빠지고, 7이 4개. 그렇죠. 요 그래프가 요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프로 좀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요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입력값이 이렇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중간에 한 스텝씩 보면서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 5스텝을 보면서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결과를 바꾸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뭐 이미지로 이제 변경하면 이미지 이제 적용이 된다든지 그런 거죠. 룩업 테이블을 만들면 그렇겠죠. 그래서 그림이 있었네요. 제가 안 써도 네, 요런 결과가 제가 아까 그리고 있었는데 다 있었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네. 여기 요거에 의해서 요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얘가 요렇게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값들이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그럼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히스토그램을 하나씩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하지 않겠죠. 그리고 룩업 테이블을 썼기 때문에 빠르게 이미지에 얘를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만든 거겠죠. 왜냐면 룩업 테이블이 만든 거니까 여기 사이에는 룩업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 평화라를 한번 코딩으로 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본 이미지를 히스토그램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한 거를 두 가지를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맵플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는 건데 아까랑 좀 출력이 다른 건 그래프를 두 개로 좀 분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같이 좀 이렇게 여기랑 얘랑 겹쳐서 보여드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평화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영상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중앙에 있다 그러면 영상이 이제 주변으로 다 퍼져 나간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상에서는 거의 0부터 255의 데이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은 제가 이 데이터를 왜 이제 이런 걸 히스토그램 많이 쓰냐면,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인베디드 쪽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앞쪽으로 몰리던가, 뒤쪽으로 몰리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프 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좀 더 벌리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기존에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쪽에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값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게 이제 요만큼 뒤로 밀린 거죠. 이렇게 뒤로 밀려서 여기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뒤로 끝으로 밀려서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좀 더 벌어지는 그렇게 평활화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하셨고요. 평활화는 아무래도 그 그래 영상에서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 영상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래 영상에서 가지고 많이 썼고 칼라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뭐 칼라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그 칼라 코드가 있었죠. 예, 칼라 코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빼는 것처럼 얘도 히스토그램을 개별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다 이퀄라이저를 해주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퀄라이저 해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네요. IM쇼를 하죠. 그래서 IM쇼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얘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영상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찍히지 않았을 거,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는, 영상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요. 화사도는 이런 식으로 찍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상의 어떤, 이미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좀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울에서 비치는 모습이, 요즘 여기 거울이죠. 거울에서 비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게 맞지 않나. 천장도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것 같아서, 원래 맨 처음에 영상은 이렇지 않았을까? 이게 더 원본 영상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건 어떤 그런 영상의 기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를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이런 영상보다는 어 이런 영상을 더 좋아하죠. 우리들이 이제 눈을 볼 때 이렇게 좀 붉은 빛이 돈다든지 이런 영상들을 더 좋아하죠. 그런 쪽으로 많이 카메라 자체에도 사실은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어떤 기본적인 그들을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동작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고요. 시간 되게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도 설명을 좀 빨리빨리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지금 40페이지가 더 있는데, 예. 일단은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공간 영역과 이제 개념 훼손인데, 이거는 이제, 마스크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용어를 뭐 커널이라고도 하고, 윈도우라고도 하고, 필터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용어인데 저는 거의 마스크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꿨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연산이냐라고 하면 입력 영상이 이렇게 하나 존재해요. 여기 지금 I11이고 여기에 33이니까 이게 엄청 더 큰 이런 큰 이미지가 존재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요 중심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몇 곱하기 몇으로 이제 계산할 거냐를 떠나지만 여기서는 이제 3 곱하기 3으로 이제 연산할 생각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의 결과를 하나의 인풋을 하나의 아웃풋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데이터를 쓸 수도 있겠죠. 이거 전체를 이렇게 세 개를 평균을 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방식이죠. 9개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냥 평균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평균도 낼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얘를 뭐 몇의 값으로 되는데 뭐 얘를 그냥 얘는 뭐 0.1 여기도 0.1 다 10분의 1로 나눈다든지 9분의 1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얘랑 곱해주고 다시 얘네들을 합산해주는 그래서 요 요거를 어떻게 이 그림을 그냥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요 I1과 M1이 곱해진 다음에 더해져요. 더해져요. 이렇게 다 더해져요. 그래서 얘랑 계산하고 얘랑 계산하고 얘랑 계산하고 또 얘랑 계산하고 뭐 얘랑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9개를 곱하기 연산하고 얘네들을 싹 다를 우리 저장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때 어 그냥 아무 규칙이 없이 저장을 하게 되면 M1 값에 의해서 값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값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M1 값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얘 M1 값의 전체 9개의 평균은 1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게 만들어 줌으로써 어, 이 값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도 결국 값이 쭉 증가하거나 쭉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런 우리가 원하는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22번이 다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23번을 계산하러 이렇게 한쪽으로 옆으로 쏠렸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 또 글씨가 더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심화소 값을 계산하는 거고 3 곱하기 3의 마스크 개수의 비율에 따라 이제 화소가 결정하는 때서 여기서 이제 계산하고 그다음에 회선 수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블러링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흐려지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반대로 이제 뭐예요? 포토샵에서는 역으로 이런 걸 기능을 넣죠.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거라고 기능을 넣는데 이거를 뽀샵이라고 많이 하고 뽀사시하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또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어야지 너무 뚜렷하게 나온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블러링 현상이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러링 현상에 가기 위해서는 어, 화소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9개 칸이 적혀 있는데 만약에 뭐 9개 칸만 봐도 되겠죠. 이런 느낌이겠죠. 이거를 그냥 1차원 변환도 그냥 되면 3-1,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에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숫자 계산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여기에 데이터가 3, 6, 9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랑 곱한다 그랬죠. 요거랑 곱해요. 곱하고 그러면 얘는 1일 테고 얘는 2일 테고 그 다음에 얘는 3이겠죠. 그리고 얘네를 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몇이 나오죠? 얘는 6이 나오죠. 그래서 어 얘가 만약에 3개밖에 없는데 여기가 무슨 뭐 30분의 1이다. 그러면 영상 자체는 0.6, 30분의 1, 30분의 1 이런 식으로는 값을 쓰지 않아요. 네. 60분의 1로 값이 그냥 쭉쭉 떨어지죠. 이거의 합이 어쨌든 전체의 합이 1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영상이 어, 뭐 밝아지거나 아니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상이 그 색상은 유지하되 그 어떤 효과가 이제 필터링 효과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변에 있는 값들을 무뎌지게 만들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값들 이게 사이드에 있는 값 빼고는 요 사이드에 있는 값들 사실은 사이드에 있는 값도 여기서 제공하는 함수 쓰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돼요. 이게 사이드에 있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요쪽 한쪽 면이 없는 그런 면만 쓰게 되면 얘는 다시 6분의 1로 계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은 요거를 원래는 그 예전에 자본학기에는 요거 코드로도 요거를 했었어요. C로도 또 아예 이 블러링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끝라인이 살짝 계산이 안 됐죠. 개인이 만든 것들은. 개인이 만들게 이제 C로도 이제 코드가 존재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끝라인이 살짝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서 제공되는 함수를 쓰게 되면 끝라인 그런 거 없이 다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5 곱하기 5짜리 크기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코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보시면 요만큼을 연산을 할 거예요. 요만큼을 연산하는데 입력 연산에서 여기 요 99라는 값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99와 200이라는 급격히 변하는 값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평균을 요 회색만 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면 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급격히 변하네. 혼자 급격히 변해. 이걸 그냥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급격히 변했다가 다시 쭉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되겠죠. 여기 지금 100하고 90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0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50으로 떨어졌다가 30이 돼요. 근데 요 코드를 돌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그래프가 83이었다가 99로 좀 올라갔다가 104로 올라갔다가 102로 살짝 떨어지고 88로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끝나는 지금 얘와 제가 그냥 대충 그렸지만 이렇게 해서 90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시 증가하던 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해지죠. 블러링을 하게 되면요. 예. 그래서 뭐 공동합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 블러링의 두수의 차가 줄어들죠. 아까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렸던 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프로 그려봐도 요 한 줄에 대해서 요 한 줄에 대해서 그래프만 그려봐도 뭐 달라지겠죠. 이거 느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코딩을 하게 되면 어, 여기서는 지금 그 앞에 이제 그 뭐죠? 그 발을 이용해 가지고 발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마스크 파일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 곱하기 3이나 뭐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뭐 4 곱하기 4, 5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 곱하기 20까지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한번 돌려보시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드 보시면 이제 그
트랩바에 대한 값을 받아오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M으로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멤버에 M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드에 짜져 있죠. 그래서 요게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온 값이 5다, M이 5다 그러면 5 곱하기 5로 배열을 만들고 아까 나누기를 1에다가 나누기를 25 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5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5 곱하기 5죠. 이걸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되겠죠. 7 곱하기 7,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다 되겠죠. 그래서 m 곱하기 m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고정값을 한번 넣어보세요. 고정값 넣고 그림을 바꿔보면 영상이 밝아지거나 그러니까 낮은 값이 있을 때 어두워지고 높은 값으로 갔으면 이제 밝아지는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런 어떤 전체 요 아웃박스의 값이 어쨌든 합이 1이 되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얘가 0.9를 쓰고 뭐 얘가 아니면은 뭐 얘는 그 다음에 뭐 그냥 3분의 1을 썼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곳에서 뭐 1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1이 맞아야지 그 어떤 필터 효과가 나오지 아니면 이게 전체 합이 만약에 뭐 10이다. 그러면 영상은 점점 밝아지는 거고 이 전체 합이 뭐 0.5다. 그러면 영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1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0.5가 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9개의 값을 더하다 보니까 항상 1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1이라는 값이 나와야지 마스킹 파일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머지 이런 아까 합 계산해 주는 게 필터 2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러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좀 더 무뎌졌죠. 그러니까 아까 주파수로 그리면 이렇게 들쭉날쭉하던 주파수가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와 좀 비슷하다. 주파수 형태 영상에서 2차원 영상에서의 비교해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러링의 필터 평균 필터라고 하면 주변 값을 비슷한 경우 유사치로 이제 출력하고 변화폭을 완만하게 해준다. 근데 이 블러링을 만드는 요런 함수도 있지만 2D라는 거는 이제 좀 만능 필터죠. 마스킹 파일만 존재하면 마스크 마스크만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면 어떤 마스크든 넣고 돌리면 얘가 블러링도 될 수 있고 가우시안 필터도 될 수 있고 샤이닝 필터도 될 수 있고 마스크 파일에 따라서 구동하는 건데 얘 같은 요렇게 하는 함수는 마스크 파일이 없어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걸로 해서도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죠. 5 곱하기 5짜리로 만들어서 요거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샤프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거는 화소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 주는 건데 얘도 얘 전체 합이 보시면 1이죠. 5가 있고 주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1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를 9개 빼니까 얘도 1이죠. 얘도 1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얘 마스크 파일만 보더라도 아까 주변 데이터들을 쭉쭉 보면 이쪽 사이에 있는 이런 애들을 마이너스화 해버려요. 값이. 여기에 100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100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900을 곱해버리죠. 여기다가 900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800, 뭐 값이 다 같으니까 당연히 1을 넣었으니까 1인데 다 100백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이 낮다. 내 주변에 있는 값이 뭐 이런 식이었다. 여기가 50이었고 얘가 100이다. 얘도 50이고 얘도 50이고 얘도 50이고 얘도 50, 50, 50, 50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곱하면 50이고 얘는 100이니까 900에서 빼기 400을 빼주니까 어때요? 이 값은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주변 값보다 내가 살짝만 높아도 걔는 값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변 값보다 좀 낮으면 훅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 입력 영상이
있는 영상 이렇게 완만한 영상이 있다고 치면 얘는 실제로는 이 코드를 돌게 되면 이렇게 삐죽했다 이렇게 좀 급하게 이제 간격이 되죠. 아까랑은 반대죠. 어, 샤프닝을 하게 되면 요런 완만한 영상이 요렇게 이제 각지게 되겠죠. 뭐 결과를 보면 코드는 요런 식으로 짜요. 요런 식으로 짜는데 우리가 마스킹 파일을 만들어 주려면 요런 식으로 아까는 그냥 계산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계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이제 그 칼라바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계산 좀 만들기가 어렵겠죠. 중심값이랑 높아서 요거는 요 테이블 모양은 요걸로처럼 바꿔봐도 되고 요거처럼 바꿔보셔도 돼요. 아니면 더 크게 바꾸실 거면 어쨌든 요 9개의 합이 1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개의 합이 1이 된다 생각하시고 결과 보면 원래 이렇게 이제 묻어져 있던 영상이 날카로워지죠.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잘 카메라에서 필터를 잘 하진 않죠. 예, 반대로는 많이 해도 아웃백컷식으로 영상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는 많이 하도록 영상을 다 날카롭게 만들어지는 필터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하니까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하이패스 필터와 비슷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있던 애를 이런 굴곡이 있는 여기서 이렇게 약한 굴곡이 있던 애들을 쫙 올려서 바로바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하드패스 필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런 큰 데이터들, 쭉쭉 크게 움직이는 데이터들만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샤프닝 이제 주변 대역을 확대해 준다라는 게 이제 그런 필터링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안 적어놓은 거니까 없네요. 그래서 스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뭔가 어쨌든 영상을 뭉개트리는 건데 가우시안 필터라고 하고 가우시안 필터링이라고 써요. 가우시안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정규분포로 해요. 정규분포 얘기 좀만 드리면 이건 뭐 확률과 통계 이런 쪽에서 수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좀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포를 정교화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화가 된다. 어떤 데이터들은 요 정규 분포 사이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면 그 데이터 이제 제입을 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이제 정규분포죠. 그게 가우시안 필터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종 모양으로 한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 이쪽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마스크 파일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파일을 만들려면 우리는 일단 2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마스크 파일을 계산하는 것도 2차원 배열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가우시안 필터 계산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원뿔 모양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가우시안 필터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만들기가 조금 귀찮죠. 만약에 저 함수를 다 요거를 코딩을 짜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오픈시브에서는 가우시안 필터를 만들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우시안 커널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겟 커널이라 만들어 놨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앞에 이게 5 곱하기 5냐 뭐 4 곱하기 4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고 요 뒤쪽에 있는 게 시그마 값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값 한번 바꿔 보시면서 영상을 출력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하나만 뽑으면 1차원 배열로 나와요, 출력이. 거기다가 두 번째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원 배열층에 이런 가우시안 필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필터에다 적용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이 묻어지죠. 어쨌든 가우시안 필터도 음, 뭔가 주변 값을 랑 이제 같이 내려가거나 같이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이런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우시안 필터에 그냥 아예 그냥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2D 필터 2D라는 걸로 이용해 가지고 어, 얘를 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코드는 잘 넣진 않았는데 최대값 필터, 최소값 필터가 있어요. 아까 그 9개 데이터를 쭉 뽑은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코딩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져오지 않았어요. 9가지 데이터 중에 9가지 데이터가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
사실 얘를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 5가 되겠죠? 평균 내면 5가 되겠죠? 이건 평균 내면 5가 될 텐데,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냥 9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한, 아까 요 그림에서 마스킹 파일 거쳐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마스킹 파일도 필요 없죠. 요 하나의 픽셀 정할 때, 평균 내버리면 5가 될 건데, 그냥 맥 최대값은 9가 되는 거고, 최소값으로 했다면 1이 되는 거겠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높은 값으로 선택하거나, 제일 낮은 값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는, 이제, 필터링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필터링은 어디서 썼냐면 영상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민값은 사실 잘 안 썼는데 뭐 민값도 반대의 경우에는 쓰겠죠.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였냐면 의미 없는 데이터가 여기 이제 하나가 딱 딸랑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정상적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정상적인데 한 200대의 값으로 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200개의 값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요 하나가 빵! 아니 사실은 노 데이터죠. 노 데이터 때문에 어 이게 그냥 평균이나 아까 그런 위에 있는 연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한 두 개 정도 여기 안에 두 개 정도가 이제 노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연산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최대값으로 뭔가 합성할 때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합성할 때 얘를 두 개 할 때 이제 최대값으로 합성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최대값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저런 노 데이터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니까 최대값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소값들은 그 반대되는 경우에 대해서 넣겠죠. 뭐 높은 값들이 너무 많은데 뭐 최소값을 위주로 이제 찾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때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 같은 상황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제일 또 많이 쓰는 게 사실 메디안 필터예요. 메디안 필터는 전체 값 중에서 가장 중간값을 선택하는 이 값 중에서 가장 중간값 뭐 대충 뭐 얘는 130, 100 얘네 둘은 빼버리고 예, 그쵸. 210 그냥 딱 중간값 201 201이 그냥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 최소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가 낮은 값이고 그 다음에 200이 선택되겠네요. 210, 231, 200, 201이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가 이제 선택되면 200 값이 그냥 선택이 돼서 그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어, 이런 자국 후추나 소금 자국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져 있는 거는 메디안 필터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메디안 필터를 쓰게 되면 영상이 그렇게 무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잡음만 잘 잡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혼자 300이야. 뭐 300은 수 있죠. 250이야.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절대 선택될 수 없겠죠. 어디를 쭉쭉 돈다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네. 예,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 픽셀 또 이동해서 또 계산해보고 또 한 픽셀 이동해서 계산하고 또 한 픽셀 이동하면서 계산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중간값 이렇게 만든 테이블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간값 선택하는 게 메디안 필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좀 코딩으로 해보면 이렇고 이거는 메디안 필터는 어쨌든 마스크 파일로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는 안 만들고, 여기 블러링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메디안 블러링이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죠. 아까보다 훨씬 더 무뎌진 게 보이시죠? 예, 얘는 중간값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뎌져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거에 이제 공간 필터를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로 들어왔습니다. 엣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이 급격하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급격하게 변하는 애들 찾아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통상적인 자료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엣지나 이런 걸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 값이 이렇게 했다가 확 변하는 이런 기울기 값이 각도가 엄청 높죠.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기울기를 했을 때, 여기는 요 픽셀은 엣지가 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드는 거죠. 그다음 픽셀도 엣지가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엣지를 찾고 빛의 그런 밝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영상이 이런 식으로 쭉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에서 영상이 이렇게 쭉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이걸 1차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봉우리 되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딱 특정 지을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에서 가장 그 급격하게 지나가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봉우리화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1차 미분을 이용한 엣지 방법이죠. 그래서 엣지 방법은 기본 이제 로버츠 방법 있고 풀리 엣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벨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들은 사실은 설명에서 다 뺐어요. 굳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도 엣지를 많이 썼었는데, 캐니 엣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니 엣지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긴 한데, 소벨 엣지 같은 경우. 그래도 어쨌든 얘는 뭐 수직 수평을 계산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캐니 엣지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엣지 쓸 거면 캐니 엣지 쓰게 되더라고요. 뭐 다른 엣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캐니 엣지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캐니 엣지를 쓰기 전에는 무조건 이제 잡음 제거, 저 이거 잡음 제거를 실무에서 안 했다가 조금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엣지가 잘 안 잡히니까. 근데 이걸 많이 해주면 아까 5 곱하기 5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서 한 7 곱하기 7이라든지 9 곱하기 9라든지 이런 걸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엣지는 그 블러링을 통해서 노이즈를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영상이 되게 깔끔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화소의 기울기의 강도와 방향을 검출한다. 뭐 이렇게 해서 요 방향 검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최대치 억제라는 뭐 그런 메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입력 임피던스 값으로 엣지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 단계 한 단계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보면 어, 5 곱하기 5 크기의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5 곱하기 5는 어디 안 적히는데, 그리고 부패한 자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 및 크기는 변경 가능. 그래서 불필요한 잡음 제거 및 필터의 크기가 이제 어, 변경 가능한데, 이건 블러링에 대한 얘기인 거죠. 블러링을 5 곱하기 5가 아니라 더 크게 해도 상관없다. 이제 작지 않고 더 크면 클수록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소의 기울기를 검출한다. 이게 두 번째죠. 화소의 기울기를 검출한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 화소마다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화소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심 A라는 데이터 중심을 보면은 어, 주변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얘가 이제 100이에요. 100인데 이쪽이 200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50이에요. 그러면 이건 엣지를 잡아야겠죠. 대각선 엣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 내 방향에 대해서 잡는다고 해요. 얘는. 그래서 내 방향이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요거 이게 45도 그 다음에 90도 그리고 요렇게 어, 135도 맞나요? 135도 그리고 180도가 여기에요. 이쪽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360도 돌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돌리면 이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4개 방향을 찾는다. 근데 이때 뭐에 의해서 찾는다? 원래는 소벨 어, 그런 다른 앞에서 배워야 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다 뺐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기울기가 생길지를 결정할 방향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갈색 데이터, 이렇게 회색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A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면 C와 B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엣지가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울기에 따라서 하수 선택, 주변 하수를 어떤 걸 선택하냐면 여기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는 이런 식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만들어질 때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값을 정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는 그 대신 여기 이쪽 어, 데이터를 더 먼저 팔아야겠죠. 판다.
푼다가 아니라 빼야겠죠? 아,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너무, 지금 거의 한 1시간 동안 지금 노는가, 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그쵸. 그래서 요 기울기를, 네. 기울기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단순화해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건지를 요거 데이터를 선택하면 여기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계값의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엣지로 결정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임계값과 낮은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게 높은 임계값과 낮은 임계값의 거치는 이렇게 A와 C, B 요거겠죠. 뭐. A와 C, B 요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B의 값은 여기 그냥 이런 낮은 임계값에 존재하는 여기 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C 와서 A의 이제 높은 값에 이제 존재하는 애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런 인계치 값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저걸 잡는 거겠죠. 엣지를 잡는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엣지를 잡는 방법으로 두 개의 인계치 값을 하는 거고 두 개의 인계치 값은 뭐 값의 크기는 2배 또는 3배 정도로 지정한다고 해요. 로우랑 두 개의 인계치 값을 어, 2배 또는 3배 정도 크기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50에서 50을 하게 되면 뭐 150 정도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걸 가지고 추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코드는 이렇습니다. 얘도 그냥 그 캐니 엣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캐니 엣지 값도 이렇게 많이 값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칼라바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저는 칼라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엣지를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얘의 이제 급격히 변하는 거.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부분이 급격히 다 변하겠죠. 외부에서 머리카락이니까 다 잡히죠. 그리고 얘도 이쪽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도 봐도 여기가 이제 외곽선이 보이는 데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도 그려지겠죠. 이것도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그려질 것 같고 사람 몸이 많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눈도 그려지고 코, 그다음에 입. 그러면 보면 코, 입, 눈, 그쵸. 이 정도 그려질 것 같아요. 제가만 봐도 어깨선, 얼굴선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녹음을 해가지고, 좀 정신없는 상태에서 진짜 빠르게 좀 녹음하려고 좀 했고, 그래서, 어, 좀 오면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조금 횡설수설했던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코드들을 한번 다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럼 실습은 뭐 할 거냐라고 하시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라즈베리에다가 이제 적용해가지고 카메라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한번 다 적용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네, 한번 수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